백세 시대 백세 코인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간밤 코인 시장은 혼조세 양상을 보였습니다. 박스권 내에서의 움직임 그리고 하락 코인이 좀 많았던 상황이었다는 것을 인지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코인 시장에서의 시가총액은 감소를 한 모습이고요. 그리고 비트코인도 소폭 하락을 했습니다. 오나 기준으로는 5천만 원을 지켜내는 상황이지만 한때 5천만 원이 붕괴되었다가 다시 반등해주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뉴욕 증시는 주가를 부양할 만한 촉매제가 없이 약보합으로 마감을 했고 PCE 물가 지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목요일 날 PCE가 발표될 예정인데요. PCE가 발표되기 전에 관망세가 짙은 그런 흐름이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블랙 프라이데이가 있어서 소비는 늘어난 것으로 보여지지만 주가는 부분적으로 상승했다라는 것을 주목할 필요성이 있고요. 30일 공개되는 10월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수에 주목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국 증시의 지금 현재 상황은 이렇습니다. 지금 나스닥의 일봉인데요. 나스닥은 서츄레이션 상황을 보여주고 있죠. 더 치고 가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스닥에 대해서는 과열권에 와서 이제는 좀 조정을 볼 수도 있다라는 관점으로 계속 안내를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월봉 상황에서 봤을 때 우리가 유념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바로 이 전고점을 터치하느냐 하지 못하느냐 거기에 달려있다는 말씀을 다시 드리는 겁니다. 자, 현재 월봉, 나스닥 월봉의 피보나치를 대입을 해보면 반등이 어디서 나타났는지 그리고 저항대 어디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반등은 어디서 나타났냐면 바로 61.8%에서 반등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61.8% 되돌림 반등이 나타난 다음에 저항치는 어디였냐? 바로 23.6%였습니다. 0.618자리에서 반등, 그리고 0.236자리에서의 저항, 현재 0.236자리에 다시 두 번째 온 상황입니다. 그리고 아래에서는 0.618자리에서 반등이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방향성을 상승으로 전환하려면 반드시 전고점을 돌파를 해야 되죠. 그래야 또 새로운 고점을 향해서 가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기서 전고점을 돌파하지 못하면 다 밀려서 또 38.2% 구간을 확인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것이죠. 바로 이 점을 유념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저 고점에서 내려오는 추세선 상단에 딱 걸려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삼봉이라는 거죠. 삼봉 저항에 부딪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식시장이나 코인 시장이나 바로 이런 삼봉 매매 기법은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제가 자주 드리는 부분들입니다. 매매 기법은 이렇게 있습니다. 클라우드 니어, 일주월봉, 삼봉 패턴, 커밴들, 급늘, 매집, 완전바다, 다이버전스입니다. 상승 시에는 이 삼봉이 저항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하락 시에는 완전 바닥을 잡는 것은 삼중 바닥이 바닥을 잡는 것입니다. 다이버전스는 상승 다이버 그리고 하락 다이버전스 있다는 거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와 같은 관점 하에서 매매를 하는 건데 현재 나스닥 월봉을 보니까 좀 조심스러운 상황이 왔다. 그래서 이 저고점, 전고점을 넘어서야만 새로운 추세를 이어갈 것이라는 것이고요. 나스닥이 만약에 하락으로 반전을 한다. 그러면 코인 시장은 괜찮습니다. 왜? 디커플링 계속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미국 주식시장이 하락하는 것이 코인 시장에는 오히려 도움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참고하면서 대응할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현재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일시 휴전에 들어갔고요. 연장을 했습니다. 연장 합의를 했는데 연장 합의된 기간이 그렇게 길지는 않습니다. 30일 오전까지 연장을 하는데요. 다우와 나스닥 다 혼전 상황이고요. 비트코인은 한때 5천만 원이 붕괴되었다가 다시 5천만 원 올라선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은 30일까지만 휴전입니다. 그 이후에 다시 또 전쟁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을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미국 국채는 상승했습니다. 국채 가격이 상승하면 수익률은 떨어지죠. 반대입니다. 미국 국채가 상승했다라는 것은 뭔가 시장에 좀 불안 상황이 있다라고 보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30일 날 개인 소비 지출 PC 가격 지수 발표를 기다리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이 여전히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을 억제해야만 금리 인하가 가능하죠. 그래서 현재는 바로 PCE 목요일에 발표된 PCE 가격 지수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금리 동결 기대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습니다만 동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인하죠. 금리 인하까지 가야 될 것입니다. 현재는 인플레이션 압력이 어느 정도 완화될 것이라는 기대도 있고 한편으로는 경제가 일부 둔화될 것이라는 전망 이런 것들이 합쳐서 국채 수익률은 내렸다라는 것을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자, 8구장은 12월 1일 연설을 합니다. 여전히 매파적인 발언을 할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연준의 목표는 인플레이션 목표는 2%입니다. 아직 2%까지 내려오지 않았고 30일 날 PC 발표 이후에 이제 연준 의장이
뭔가 발언을 하게 될 텐데 아마도 인플레이션 2% 목표 수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매파적인 관점에 발언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참고해야 되겠고요. 2018년도에 비트코인 약세장을 예측한 애널리스트는 내년도에 비트코인이 6만 달러에 도달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의 추세를 봤을 때 그렇다는 것이고 내년에 반감기가 주어지는 것들을 감안하게 되면 충분히 가능한 스토리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애널리스트가 하는 얘기는 뭐냐면 엘리엇 파동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엘리엇 파동을 언급하면서 세 번째 파동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얘기했죠. 현재 진행 중인 세 번째 립 파동이 어디까지 간다라는 언급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5만 달러까지 올라간다라는 그런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제 내용을 카피를 했나요? 저도 분명히 세 번째 파동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세 번째 파동을 누구나 같은 시각에서 보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세 번째 파동이라는 얘기는 뭡니까? 네 번째 조정 후에 다섯 번째 파동이 이어져 가는 것입니다. 자, 조세일보에서도 제가 비트코인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엘리의 3파동 랠리 중 그리고 내년 9월 이전에 7,800만 원 간다라는 이런 내용의 글을 올리고 있습니다. 물론 조세일보 자체의 그런 얘기가 아니라 가상화폐 분석가인 블런츠에 대해 얘기를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걸 얘기를 하고 있죠. 3차 파동 랠리 단계에 있다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고 또 이전에 조세일보는 이런 얘기도 했었습니다. 저점은 4,600만 원, 고점은 5,200만 원. 조세일보 왜 이러나요? 왜 제가 하는 얘기를 반복을 하고 있습니까? 제가 이전에 이렇게 말씀드렸죠. 단기 지지라인 4,600만 원, 저점 지지라인 그리고 목표는 5,300만 원. 이걸 그대로 카피한 게 아닌가. 저는 9일 전에 이 언급을 했는데 그 얘기를 지금 카피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또 뭐라고 했습니까? 제가 비트코인의 지금 상승 파동, 엘리엇 파동 3파라고 했지 않습니까? 3일 전에 3파 상승이라고 언급을 했는데 이제 와서 뉴스들이 지금 비트코인의 3파 상승이다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저쨌거나 일단은 인정해 줍니다. 자, 3파 상승 을 같이 보고 있다. 제 것을 카피했든지 안 했든지 간에 3파 상승이라는 의미는 뭡니까? 3파 상승이 나오고 4파 조정 후에 5파 상승 또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상승 랠리가 이어진다라는 측면에서 그렇게 인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5천만 원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5천만 원을 유지하고 있는데 반감기를 한번 생각해 보죠. 반감기라는 걸 생각해 보야 됩니다. 2012년도 16달러였습니다. 그 다음에 4년 뒤 반감기에서 256달러 정도로 올랐습니다. 그리고 4년 뒤 2020년도에는 4,000달러로 올랐습니다. 어느 정도씩 올랐는지를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되죠. 그러면 여기서 보게 되면 20배 이상씩 갔죠. 256달러에서 20배 정도 올라서 4,000달러가 됐어요. 4,000달러에 20배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8만 달러죠. 8만 달러인데 여기서는 보수적으로 잡았죠. 2024년도에 16,000달러, 65,000달러가 될 것이다. 하는데요. 2024년도에는 8만에서 10만 달러 넘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현재 반감기가 있었던 기간을 기준으로 봤을 때에 그러한 패턴을 보여주고 있었다는 것이죠. 자, 반감기 이전 반감기에 비해서 20배 정도씩 올랐습니다. 20배 정도씩 올랐어요. 그것을 참고하십시오. 2020년도에 4,000달러에 20배를 하면 2024년도에는 8만 달러, 10만 달러 정도는 될 가능성이 있어요. 내년도에는 크게 오르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지금 차트 상황에서는 지금 이런 거거든요. 지금 4시간 봉에서는 계속 지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120 라인을 잘 타고 가고 있어요. 그래서 지지를 받으면 다음 갈 자리는 뭐라고요? 저항입니다. 저항인데 일봉 상황에서는 잘 보이지 않아요. 일봉 상황에서는 이런 차트의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저항대가 잘 안 보이죠. 근데 주봉에서는 저항대가 좀 보인단 말이에요. 단기적으로 어디까지 오르면은 이제 조심해야 되겠구나. 어느 포지션에서는 숏 대응을 할 자리가 온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봉에서 가리키는 저항 자리와 월봉에서 가리키는 저항 자리가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저항치가 두 개가 있는 것은 더블 저항이죠. 그래서 주봉과 월봉의 저항대를 바로 뚫고 가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제가 표시한 자리 바로 여기가 월봉에서 봤을 때는 조심해야 될 저항 자리입니다. 어떻게 보면 숏 대응을 해야 될 자리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비트코인은 5천만 원이 넘은 가격을 형성하고 있지만 어느 자리에서는 또 숏 포지션으로 대응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자, 비트코인 롱숏 포지션 대응이 궁금하시면 010-746-2630에 비트코인 롱숏 포지션 이렇게 문자 주십시오. 그러면 롱과 숏 포지션을 어떻게 대응할지 알려드릴 것입니다. 010-746-2630에 숫자 1번만 문자로 주셔도 코인 정보방에 들어올 수 있는 길을 안내드리는데요. 구체적으로 비트코인 롱숏 포지션 궁금하다면 그렇게 문자를 주십시오. 그럼 비트코인 어떻게 대응할지 어느 자리에서 대응을 할지
또 어디에서 롱 대응할지도 다 안내를 드릴 것입니다. 실시간 속보 소식 그리고 급등코인 정보 받고 싶으신 분 010-746-1530에 숫자 1번만 문자로 주십시오. 그 여러분의 코인 분석을 원하신다면 코인명과 매수 가격만 적어서 문자를 주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코인에 대해서도 분석을 해 드릴 것입니다. 지금까지 영상을 시청하신 분들 제가 안내드리는 기술적인 관점들이 많이 맞아떨어진 것을 아셨을 겁니다. 리플의 고점 매도 자리 알려드렸고 솔라나도 조심하죠 알려드렸었습니다. 비트코인도 계속 상승의 추세를 보이고 있어서 상승 관점 안내드리지만 어느 자리에서는 조심하자라는 관점에서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비트코인에 대한 관점 궁금하시면 또 롱숏 포지션에 대한 관점 궁금하시면 010-746-1530에 비트코인 롱숏 포지션 이렇게 문자 주시고 여러분의 보유하신 코인의 분석 원하시면 코인명과 매수 가격만 적어서 010-746-2630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